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제 이제 원래는 토요일에 그 외국인 기관들, 연기금, 개인들의 매매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원래 올려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질 못하다 보니까 또 어제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서 있었던 어떤 흥미로운 사건들, 금요일 날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들을 묶어서 어제 SM 둘러싼 경영권 지분 경쟁 그 얘기와 그다음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이제 그 보톨리뇽 관련된 소송 얘기까지 이제 해서 전해드렸고, 또 테슬라의 급락, 그다음에 2차 전지 미국 증시로부터 시작된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그 고점에서의 수익 실현 물량들, 이런 얘기들을 섞어서 해드렸는데, 오늘 사실은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 한 주를 대비하는 우리 증시 지금 흐름을 잘 보면 지금 미국에서 미국 증시 계속 빠지고 있고, 지금 조금 불안한 어떤 경계 심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이제 고점에서, 지금 코스피, 그 아침에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써드린 글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고점에서 2,500포인트 부근, 2,490 몇 포인트 정도, 90포인트대에 이제 그 매물대 상단에 매물대가 쫙 길게 펼쳐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500포인트쯤 오면은 빼겠다는 그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그 고점 부근에 오면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고점이 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박스권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빠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박스권인 것 같아요. 박스권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금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려놓은 것도 사실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나 보다 해서 그렇지, 그게 진짜 이유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저점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 저점에서 단기적인 반등, 저점, 그런 얘기들이 다 박스권의 하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바닥까지 내려가면 또 무슨 이유가 됐든지 올릴 거라는 거죠. 확실해졌어요. 세 바퀴째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500포인트 부근에서는 좀 눌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눌린다는 건 뭐죠? 수익을 실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실현 물량과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건데, 매도 떨어지는 게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 올해 1월 초부터 이제 한 달여 정도 랠리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랠리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가장 적게 올랐냐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이제 업종 또는 어떤 종목 구분이 2차 전지라는 거를 부정하지 못하죠. 특히 최근에 1, 2주 사이에는 더더욱이 그랬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한데, 그러면 지금 이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최근에는 또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할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또 반대로 어떻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냥 사실은 그런 종목들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 말고 빠지면 대응을 하자는 생각을 한다면, 그럼 수급을 보자. 지금 다음 주에 분명히 이제 14일 날 밤에, 우리 시각으로 14일 밤에 이제 미국의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최근에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많이 빠지고 있고, 이게 경계 심리이기도 하고 수익 실현 물량이기도 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테슬라까지 이제 마이너스 5%대 빠진 건데, 우리 증시도 다음 주에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난주부터 사실은 조금씩 이제 수급의 어떤 균열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특정 업종, 특정 종목군들을 보면은 약간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6개 업종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6개 업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왔던 업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또 다시 얘기하면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많이 빠진 그 낙폭과대 업종과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그 채워 넣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보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외국인 기관들이 뭘 사고 뭘 팔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좀 과열돼 있고 어떤 업종이 좀 침체되어 있는지를 잘 보고 이 업종들이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살펴보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고 어떤 종목들을 매수 또는 매도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두 종목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플랫폼 종목들을 일단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금리에 굉장히 예민한, 금리가 올라갈 때 좋지 않고 금리 인상의 어떤 신호가 옅어지면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인데 제일 먼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그렇게 사 모으던 그런 한 주 동안에도 이 두 종목은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카카오뱅크, 강원랜드, SK아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SK텔레콤, 카카오페이, NC소프트, 대한항공, 크래프톤, 현대미포조선까지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대한항공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덩치가 큰 기관 산업들, 좀 금리가 올라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대거 나왔다는 거, 물량을 내던졌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제 경기가 어떤 좋아지면 같이 이제 좋아질 그 철강, 정유,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정유, 철강, 화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 중에 철강하고 정유가 일단 먼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오른쪽에 이제 순매수 종목을 보면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은 또 샀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S오일도 매수를 했고, 그래서 그 매수하는 종목들의 조금 편차가 있다랄까,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도 플랫폼을 팔고 반도체를 대거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매수한 그 액수 자체가 삼성전자 2,900억, SK하이닉스 2,500억 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삼성 SDI가 1,957억 원이라는 걸 보면 매도한 물량보다 훨씬 거세게 매수를 한 업종은 반도체와 2차전지와 자동차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까지,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LG화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S오일, KT, 삼성생명까지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간의 차이, 반도체와 2차전지와 자동차, 이 업종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기관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4,371억 원어치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자, 그러니까 기관은 반도체를 지금 거세게 매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기관이 던졌는데 밑에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도 팔았고, 그래서 일단 2차전지를 지금 그 매도한 것을 볼 수 있고, 매수한 종목 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2차전지를 좀 매도하는 포지션 잡지 않았나 싶고, 현대 로템도 많이 팔았고요. KT, NC소프트, 현대 미포조선, 카카오, S오일,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 사실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대형주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LG전자가 정말 8만 원 정도에서 지금 11만 원대까지 한 40% 정도의 단기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은 또 담는 흐름이 나왔고, LG에너지솔루션, LX세미콘, 호텔신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텔레콤, 롯데칠성, CS윈드까지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특징은 이제 인버스를 던지고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 이제 지난주에는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연기금은 KT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KB금융, LG생활건강, 롯데케미칼,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KTNG, NC소프트, 강원랜드, 메리츠금융지주, S오일, 한국전력을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좀 최근에 흐름 좋지 않았던 종목들, 연기금이 계속 판 종목들이 보이는데, 금융, 뭐 조선, 또 정유, 통신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섞여 있네요. 반면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제일 많이 샀죠. 그리고 네이버, 현대차, 기아, LG이노텍, LG화학, 삼성SDI, CS윈드,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효성첨단소재, 하나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를 지난주에 연기금이 매수했는데, 저는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그리고 효성첨단소재 같은 종목을 연기금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는구나 하고 보여서, 그리고 LG이노텍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28만 원, 38만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이 지금 28만 원까지 밀려 있는 상태에서, 연기금이 이런 싸게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관 볼까요?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개인이죠. 개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 그런데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엇갈렸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 역시 LG전자,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LX세미콘, 현대차, CS윈드, GS리테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을 많이 팔았고, 2차전지 ETF들도 판 걸 봐서는 2차전지들을 지금 개인들은 포스코케미칼만 사고 나머지는 던지는 흐름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산 종목이 카카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카카오뱅크,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 강원랜드,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포스코케미칼, 카카오페이, 크래프톤을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조금 흐름이 깨질 가능성을 높이 봐야 될 것 같고,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은 역시 흐름이 좀 개선되거나 좋아질 가능성을 높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인들이 팔았거나 샀다 하더라도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흐름이 급격히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일단 개인들이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산 지점도 좀 특이하게 보이고, 또 포스코케미칼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포스코케미칼만 사고 다른 2차전지들은 팔고 한 것도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현대로템은 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팔고, 이런 것도 상당히 특색 있게 보이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1981억 원어치를 던졌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판 종목이 CJ ENM 191억. 오스템 임플란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로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리고 CJ ENM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은 아프리카 TV, 성일하이텍, 위메이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다우데이터, 스튜디오 드래곤, 카나리아 바이오, 다날, 알테오젠, 메가스터디 교육, 셀트리온 제약을 지난주 외국인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최근 주가 못 가는 이유는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들의 좀 일부 매도가 이어지고 집중되고 있다는 것. 그 정도 특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엔터주들 중에서 CJ ENM이나 아프리카 TV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을 매도하고 JYP 엔터나 SM 같은 종목 또 매수하는 특징도 좀 있네요. 외국인들이. 외국인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 2,654억 원어치를 샀고요. 에코프로 BM이 두 번째 1,86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그룹의 이 매수를 거의 뭐 돈을 쏟아 부었어요. 매집을 엄청나게 해놓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WCP도 그렇고 2차 전지에 그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JYP 엔터나 SM 같은 엔터주, 또 대보 마그네틱, HPSP, 휴마시스, 원익 IPS, 휴젤, 파크 시스템스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들은 반대로 에코프로 제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SM도 많이 팔았고, 에코프로 BM도 많이 팔았고, 또 세빛캠, 나노신소재, WCP도 있고, 밑에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들을 골고루 많이 던졌는데 LNF는 또 샀고 성일하이텍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부분 팔았지만 이제 LNF와 성일하이텍은 기관도 같이 매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JYP 엔터, 디어유, 스튜디오 미르, 꿈비, SAMG 엔터, 마인즈랩, 솔트룩스, 위메이드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주들도 보이죠? 엔터주들을 보이고, 새로 신규 상장주들 보이고, 매도 종목에. 그럼 기관은 뭘 샀을까? 오스템 임플란트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기관이 받았네요. 지금 2,987억 원어치를 오스템 임플란트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LNF가 291억 원이니까 역시 그 외국인의 물량을 대부분 오스템 임플란트를 기관이 받았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많이 샀고, 이녹스 첨단 소재, 동진 세미캠, BH,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인텔리안 테크, 대보 마그네틱, 성일 하이텍, 파라다이스, 세트레가이, HPSP, 반도체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자, 연기금은 SM을 제일 많이 팔았고요. 에코프로를 두 번째로 팔았고, 나노신 소재, 오스템 임플란트, 대보 마그네틱, 디어유, 이녹스 첨단 소재, 안랩, 대부 시스터즈, 삼강 MNT, 메디톡스, JYP 엔터테인먼트, ST팜, 천보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제일 많이 산 종목을 보면은 LNF, 성일하이텍, 이 아까 두 종목,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이 연기금이 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산 2차 전지는 뭐 PNT 정도 있을 뿐, 나머지는 2차 전지 안 보이죠. 그리고 CJ ENM, HPSP, 레고캠바이오, 아프리카 TV, 하이비전 시스템, 또 카카오 게임즈, YG 엔터테인먼트, 오스코텍, 이오테크닉스, 스튜디오 드래곤, 인텔리안 테크, 이런 종목을 연기금이 많이 담았습니다. 일단 2차 전지 LNF와 성일하이텍에 집중되어 있는 거,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뭐 반도체, 또 엔터, 게임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조금 엇갈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개인들을 보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많이, 연기금이 많이 매수한 LNF까지도 일단 개인들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물량을 좀 뺏겼다고 보고, 이 종목들은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지점이네요.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 HPSP, 이녹스 첨단 소재, 휴마시스, 바이오니아, 동진 세미캠, 아프리카 TV, BH, 세트레가이, 천보를 일단 개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팔았고요.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은 SM. 그러면 지금 SM은 주가가 11만 4,700원까지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개인들의 수익이 상당히 나 있는 지점인데, 이번 주에 SM 주가가 더 갈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지점을 외국인 기관들이 받아 쳐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SM도 약간은 좀 출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지금 연기금도 SM 제일 많이 팔았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번 주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만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디어유를 두 번째 많이 샀네요, 개인들이. 그 다음에 세빛캠, 스튜디오 미르, 성일하이텍, 위메이드, 메디톡스, HLB, 다우데이터, MDS 테크,
SAMG 엔터, 꿈비, 센티리온 헬스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조금 흔들리고 이번 한 주 미국 증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개인들의 매도 매수 종목이 이제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개인들이 던졌는데 외국인이 팔고 개인도 팔고 기관이 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개인들이 팔았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냐, 외국인들이 거세게 던질 거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한 주는 지금 워낙 큰 이슈가 미국 CPI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에 우리 증시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미국의 선물 지수, 그 다음에 월요일 밤에 미국 지수가 CPI 하루 앞두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보고 우리 증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단 미국의 CPI가 잘 시장의 예상 범주 안에 들어오면서 괜찮게 나오면 주가는 하락세를 멈출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연준의 지금 금리 잇따른 그 매파적 발언에 힘을 실으면서 이제 박스권의 하단 쪽으로 거세게 이제 밀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